분할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할이 뭐고 분배가 뭐냐에 대한 표현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분할은 말 그대로 나누는 거. 이게 분할. 분배는 나눈 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 얘를 분배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공책이 3권 있다? 3권이래. 7권 있다? 7권을 3개, 4개, 8권이 있다? 미안해요. 공식 8권이 있습니다. 8권이 있는데 이거를 4개, 3개, 1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까? 이게 바로 분할의 방법이죠. 분할하는 방법. 자, 생각을 해볼게요. 공책이 8개 있으니까 8권 중에 4개를 선택할게. 뽑는다는 거야. 그럼 4개를 선택하니까 순서 상관이 없지. 그래서 조합을 쓴 겁니다. 그 다음 몇 개가 남어? 4개가 남죠? 그 중에 3개를 또 뽑아서 세 묶음을 만들게. 4개 중에 3개를 뽑았습니다. 순서 상관없죠? 그럼 이제 뭐 남아요? 한 권 남았지. 그걸로 한 뭉탱이 뽑아낼게요. 일시일. 그냥 1이죠. 됐죠? 이게 뭐를 한다? 공책 8권을 4개, 3개, 1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분할의 경우의 수. 근데 봐봐. 만약에 공책을 3개, 2개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맨 처음에 어떻게 전체 8개가 있어. 그 중에 3개를 뽑을게. 그 다음 남은 5개 중에 3개를 뽑을게. 그 다음 남은 2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묶음으로 만들면 되겠죠. 세 묶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뽑은 3개와 뒤에서 뽑은 3개의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은 경우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노트 8개, 서로 다른 8개가 있는데 A, B, C 이렇게 묶고 D, E, F 이렇게 묶어놨어. 그 다음 G, H 이렇게 2개.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하고 D, E, F, A, B, C, G, H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하고 서로 같은 경우라는 거죠. 위치만 바뀐 것 뿐이야. 그지? 나누는 경우는 똑같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준다? 2팩토리얼로 나눠주겠죠. 왜? 나눠서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죠. 되니? 이 두 가지 위치가 바뀌는 경우를 묶어서 한 가지의 경우의 수로 볼게. 해서 2팩토리얼을 나눈다는 겁니다. 해서 3개 묶음이다. 같은 게 2개 있죠? 그럼 2팩토리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공책이 이번에 6권이 있어. 얘를 2개씩 나눠 볼 거야. 그럼 똑같아. 전체 6개 중에 2개. 남은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이렇게 뽑아서 나눠 놓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세 묶음이 서로 위치 바뀌어도 같은 경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3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하게 되겠죠.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묶음들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2개씩 짝지어 놓은 경우의 수는 같잖아요. 해서 3팩토리얼을 나눴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는 분배의 개념. 전체죠. 전체 다 분배의 개념. 여기도 분배의 개념. 분배, 다시 해서 나눠 놓는 거는 누구를 먼저 나눠 놔도 관계가 없어. 위치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로 볼게. 해서 조합을 쓰고요. 묶음 개수가 같은 경우 3개가 있으면 3팩토리얼, 2개가 있으면 2팩토리얼로 나눠서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야. 됐죠? 이게 분할. 그럼 분배는 뭐하냐? 자, 여기 볼게요. 교재에 있는 걸로 볼게. 분배는 P, Q, R개로 나눴는데 이 모두 다 다른 수다. 그럼 전체 N개 중에 P, 그 다음 남은 거에서 Q, 남은 거에서 R 이렇게 분할한 다음에 3팩토리얼을 곱합니다. 왜?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줄 거야. 이거를 순서대로 일렬로 세울 거야. 해서 얘는 순열의 개념이 또 들어가요. 마찬가지 2개가 같다. 여기까지는 분배죠. 요 앞에까지는 분배야. 그럼 뒤에 있는 3팩토리얼은 뭐야? 분할이죠. 앞에까지는 분할. 뒤에 있는 3팩토리얼은 분배가 되겠네. 나눠주는 경우의 수. 뽑은 다음 나눠주는 경우. 그럼
뽑아서 나눠준다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일어나죠. 곱의 법칙 이용해서 곱한다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진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대진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요령은 일단 이 결승 있잖아. 결승 라인. 결승에서 만나는 왼쪽 오른쪽 두 개를 쪼개서 먼저 생각을 해. 왼쪽 오른쪽 두 개 쪼개서. 자, 봐봐. 표 보시면 여기 4명 팀아, 여기에도 4개 팀이 오죠. 전체 8개 팀이 있잖아. 그럼 8개 팀 중에 왼쪽에 오는 4팀, 그 다음 남은 4팀 중에 오른쪽에 오는 4팀, 이렇게 분할을 먼저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A, B, C, D 1, 2, 3, 4 이렇게 오는 경우와 왼쪽에 1, 2, 3, 4 A, B, C, D 오는 경우가 서로 똑같은 거지. 그냥 앞뒤만 바뀐 거지. 그럼 이거는 같은 경우로 봐야 되겠네. 됐죠? 이게 분할. 뭐 한 거야? 지금 전체를 4개 왼쪽 오른쪽으로 분할해 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왼쪽에 있는 여기 볼게. 이 4개 팀을 분할해 놨는데 얘네가 또 2팀 이렇게 묶이죠. 그럼 전체 4개 팀 중에 2팀이 먼저 붙어 앞에. 그 다음 남은 2팀 중에 2팀이 붙는 거죠. 여기에 오는 팀과 여기에 오는 팀. 됐어요? 2팀씩.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위치 바뀌어도 나랑 대결하는, 나랑 시합하는 팀은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A, B하고 C, D가 싸우는 경우, C, D하고 A, B가 오는 경우, 어차피 C하고 D, A하고 B 게임이 열리는 거잖아요. 같은 경우로 본다는 거야. 오른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4C 곱하기 2C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자, 전체를 4개로 나눈 경우, 그리고 왼쪽에서 4개, 2개, 왼쪽에서 2개, 2개 이렇게. 이것들이 전부 다 연속해서 한 번에 대진표에 작성이 되지. 이거 다 뭐해? 곱합니다. 해서 여기 있는 표현 전체를 기준으로 2덩이 나눴을 때,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서 2팀, 여기는 오른쪽에서 2팀 나누는 경우의 수들,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한다는 거. 그럼 부전승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까지도 다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거는 문제에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부전승이 있는 경우. 자, 집합 분할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집합의 분할인데, 집합 분할과 자연수 분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배우지 않았던 표현이야. 요즘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바로 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자, 집합 분할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정확한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얘만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진 집합을 몇 개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소인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집합의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S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예를 들면 S 7,2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럼 이 7이 뭐냐면 원소의 총 개수가 7개인 집합이 있어. 근데 몇 개의 부분집합 나누냐?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볼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라는 문제야. 그럼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소가 7개 있잖아. 그럼 원소를 1, 2, 3, 4, 5, 6, 7이 있다라고 볼게. 그럼 2개로 쪼갭니다. 서로 소인 부분집합 2개로 쪼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 잘 봐. 1, 2, 3, 4, 5, 6이 있고 7이 혼자 있는 경우 요렇게. 그죠? 아니면 1, 2, 3, 4, 7하고 6이 혼자 있는 경우 요렇게. 5가 혼자 있는 경우. 그지? 이렇게 해서 몇 개 만들 수 있어? 7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1, 2, 3, 4, 5하고 여기 6, 7 이렇게 오는 경우. 그죠? 아니면 1, 2, 3, 4하고 여기서 5, 7 이렇게 오는 경우. 몇 개 있을까? 이거죠? 전체 7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죠? 7C2만큼 있을 거야.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요거만 있는 거 아니죠? 1,
2, 3하고 1, 2, 3, 4 1, 2, 3, 4하고 5, 6, 7 요렇게 두 개 집합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이거 봐봐. 3개 선택하는 거지. 7, C, 3만큼 있겠죠? 경우의 수 7개 중에 3개 선택해서 묶어 놓으니까 됐죠? 또 있어요? 뭐 이런 경우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 2, 3 하고 4, 5, 6, 7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3개, 4개짜리 조합은 이미 요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둘의 위치만 바꿔놓은 거니까 앞에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 됐어?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분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여기서 7가지. 7C이니까 21가지. 그죠? 7C 3이니까 765를 3팩토리얼로 나눠서 35가지 되겠죠. 몇 개 있다? 63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다 쓰면서 보자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게 집합 분할. 우리 S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거 수학 거기부터 하세요. 수열? 확정됐어? 너네 뭐 수학 관련 뭐 특화된 뭐 이런 걸 뭐 하려는 움직임이 있니 혹시 학교에서? 중요한 거 먼저 한다고 그러고. 중요하긴 거기가 중요하지. 어렵고. 수학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거기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 나가더라고. 그럼 수열부터 할 거면 차라리 지수를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동수야, 그 다음 주에 수업 들어올 때 내가 따로 뭐 조그맣게 하나 선물을 준비해 놓을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놓을게. 수업이 화요일 날 있지? 네. 그때 들어올 때 내가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해서 간단하게 그냥 살짝 맛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크게 무슨 내용인지 먼저 알 수 있는 정도 그거만 만들자잉. 학교에서 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수업 받는 거. 자, 자연수 분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분할은요 어떤 뜻이냐면 주어진 자연수를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P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P 6,3 이렇게 썼다. 무슨 뜻이냐면 이 6이라는 자연수를 3개의 자연수의 합의 개념으로 나타내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6은 3개를 더해서 6을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찾는 건다. 근데 여기서 내가 순서를 막 갖다 대면은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끝에 가장 작은 수부터 써. 이렇게 1, 1. 여기에 몇이 와? 4가 오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1, 2, 3 더하면 6 나오죠. 그 다음 또 있을까? 2, 2, 2 있겠죠. 그 다음 없죠. 어차피 얘네들 위치 바뀌어도 똑같은 자연수들이잖아.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의 수 있다? 3가지 경우의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자연수 분할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막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막 했는지 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차피 지금 얘기해봤자 까먹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자연수 분할 무슨 뜻이다. 6이라는 숫자를 3개 자연수의 합의 개념으로 바꿨을 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 그걸 찾아줘 라는 문제다 라는 거야. 집합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원소가 몇 개가 있는 집합이 있는데 몇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어떻게 찾는다? 하나씩 내가 눈으로 보면서 찾는다는 거야. 실제로 학교에서 볼 때도 다른 강의에서 볼 때도 특별한 요령이 있지는 않아요. 전체 다 나열하면서 봅니다. 전체 다 나열하면서 본다는 거. 자, 주의해 주시고.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10명의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눈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10명의 학생이니까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야.
9명이랑 1명인 팀 요렇게 9대1 아니면 8대2 요렇게 아니면 7대3 요렇게 나눌 수 있죠. 6대4 아니면 5대5 요렇게 나눌 수 있을 거다. 인원 배율을. 그럼 9대1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10명 중에 9명을 일단 선택을 할게. 10시 9. 그 다음 남은 1명으로 1명 만드는 거죠. 요렇게. 됐죠? 9대1로 팀을 짤 수 있는 경우의 수. 8대2는 이거지. 10명 중에 8명을 선택해서 팀 하나 만들고 남은 2명으로 2명 팀 만들게요. 요렇게. 7시3은 10명 중에 7명 팀 만들고 3명으로 3명 팀 만들게. 6대4는 10명으로 6명 만들고 남은 4명으로 4명 팀 만들게. 요렇게. 5대5는 10명 중에 5명으로 팀 만들고 남은 5명으로 5명 팀을 또 하나 만들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얘입니다. 5대5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는 팀이랑 6, 7, 8, 9, 10이 있는 팀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어차피 같은 팀이지. 그지? 그냥 순서만 바꿔서 얘기한 거죠. 관계 없잖아. 두 팀으로 나누니까 어느 팀이 먼저 와도 관계가 없겠네. 그럼 얘 뭐 한다? 이펙토리아를 나눠서 생각한다. 왜?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어차피 팀 구별된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니까. 그죠? 그래서 둘의 위치가 바뀐 것도 같은 경우로 본다. 그래서 이펙토리아 곱하는 게 여기 붙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 나머지는 8명 2명, 7명 3명. 인원수가 다르니까 위치 바뀌면 전혀 다른 경우야. 이건 생각 안 한다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모으면 더하면 그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겠죠. 숫자가 조금 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6명이 타고 있는 승강기가 2층부터 6층까지 5개의 층에 섭니다. 2명씩 3개의 층에서 모두 내린다. 2명씩 3개의 층에서 모두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체 6명이 있잖아. 2명씩 내린다는 표현은 둘이 짝짓겠다는 거죠. 일단 2명씩 나눠 놓을게. 3팀으로 나눠 놓을게. 2명, 2명, 2명에서 3개 팀으로 나눠 놓을게요. 그럼 전체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팀 만들어. 남은 4명 중에 2명 뽑아서 한 팀 만들어. 남은 2명으로 2명 한 팀 만들게요. 문제는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얘네들이 위치 바뀌어도 관계없죠. 3팩토리알 분의 1 요렇게 팀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얘네가 5개의 층에서 5개의 층 중에 3개의 층에서 모두 내릴 거야. 그럼 얘네가 내릴 수 있는 층을 선택할게요. 전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할게. 그 선택한 층이 얘네가 내릴 층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리는 팀은 순서가 있죠. 1번, 2번, 3번 팀 순으로 내리거나 2번, 1번, 3번 팀 순으로 내리는 경우 순서가 있네요. 3팩토리알. 다시 한번 곱하게 되죠. 얘를. 자,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팀을 나누는 분할의 경우의 수고요. 얘는 뭐였냐면 내리는 층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는요. 그 층에서 내리는 팀을 배열한 경우죠. 나열한 경우의 수. 됐죠? 팀을 나눠서 내리는 층을 선택한 다음 순서대로 내립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연이어 일어나는 일들. 계산 과정이 조금 기네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진표. 씨름대회에 참가한 6명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치르는데, 자 여기서 문제. 결승 라인을 기준으로 반을 뚝 잘라서 볼게. 왼쪽에 3팀, 오른쪽에 3팀. 그럼 6명 중에 3명은 왼쪽, 남은 셋 중에 셋은 오른쪽에 넣을 건데 얘네 둘이 위치 바뀌어도 똑같은 거잖아. 3, 3 그죠? 그래서 이펙토리아를 나눕니다. 여기까지요. 근데 이 왼쪽에서 봤더니 여기 세 팀 중에 한 팀은 부전승이지. 그러면 세 팀 중에 부전승되는 한 팀을 뽑고 남은 두 팀이 그냥 지네끼리 한 번씩 더 싸우는 경우도 봐야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세 팀 중에 한 팀은 부전승이고요. 남은 두 팀 중에 두 팀이 한 번 더 경기를 하는 경우로 바뀌겠죠. 이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네요. 해서 계산 과정이 길지만 이걸 다 끊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뭘 의미한다? 결승전을 기준으로 세 팀 좌우로 나누는 경우. 얘는요, 왼쪽에 있는 팀 중에 부전승 한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얘는요, 오른쪽에 있는 팀 중에 부전승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3이에요. 이 C 두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거 3개입니다. 3.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 계산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얘 3C3도 3, 1이니까 6C3 나누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자, 집합분할. 자, 집합 A가 있어. 집합 A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보시면요. 자, S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집합 분할은 S를 이용하는데, 자, 원소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지. 자, 하나로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을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을 3개의 부분 분수로 분할하는 경우를 보자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이거는요. 하나로 분할한다? 그럼 한 묶음만 있는 거야. 결론 1, 2, 3 다 있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2개로 분할합니다. 그 얘기는 1, 2하고 3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 1, 3하고 2 이렇게 2개 있는 경우. 아니면 2, 3하고 1 혼자 있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 이거죠. 1이 1개, 2가 1개, 3이 1개 이렇게 있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실제로 이렇게 다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번입니다. 쭉 보시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자, 이 문제 보시면 집합 분할과 자연수 분할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경우인데,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 특징은 뭐냐면 같은 종류의 카드를 같은 상자에, 같은 물건을 같은 어떤 것에, 구별이 되지 않는 것에 넣는 경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또 표현, 빈 상자가 없다는 표현. 다 하나씩은 넣어야 돼 라는 표현이야. 전부 다 같은 카드고 같은 종류의 상자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죠. 그럼 이건 조합의 개념으로 가도 되겠다가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 어떻게 되냐면 8개가 있는데 3개의 상자에다 넣을 거야. 그럼 카드 넣는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무조건 있어야 되죠?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6개. 그지? 그럼 카드 8개 맞죠? 얘네들은 위치 바뀌어도 같은 경우입니다. 왜? 똑같은 상자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가장 작은 거 오른쪽, 가장 큰 거 왼쪽으로 놓고 하나씩 낮추면서 생각을 해볼게. 하나, 2개, 5개 이렇게 넣는 방법. 하나, 3개, 4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 2개, 2개, 4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겠지. 또 있어요? 3개, 3개, 2개 넣는 방법도 있겠죠. 또 있어? 없네요. 몇 가지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겠네요. 이거 뭐와 같아? P 8,3과 같죠. 자연수 8을 몇 개? 3개 자연수의 합으로 쪼갰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본 겁니다. 상자와 카드 개념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계속 얘를 우리가 배웠던 어떤 개념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 요거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 요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2항 정리. 자, 2항 정리입니다. 2항이에요, 2항. 항이 2개 있어. 2개 항에
거듭제곱 형태를 전개한 공식을 우리 이항 정리라고 불러. 항이 두 개 있는 거듭제곱식을 전개한 공식. 그럼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있다라는 표현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둘이 곱한다는 뜻이죠. 이거 전개하면 봐봐. 이렇게 볼 수 있어. 첫 번째 경우가 앞에서 a 선택하고 뒤에서도 a를 선택하는 경우. 그지? 자, 두 번째는 앞에서 a, 뒤에서 b를 선택하는 경우. 그럼 a, b로 곱하겠죠? 세 번째, 앞에서 b를 선택하고 뒤에서 a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앞에서 b, 뒤에서도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그럼 항 몇 개 나올까? 3개 항 나오죠. 왜 3개냐? AB 곱한 것과 BA 곱한 결과가 서로 똑같단 말이야. AB로.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 처음에 해볼게요. 여기에서 전체 항 몇 개 있어? 2개를 곱하고 있죠. 그럼 곱해지는 문자도 2개야. 자, 2개 중에 0개의 C를 선택할 겁니다. 그 얘기는 C를 선택 안 했다는 뜻이지. A를 몇 개 선택했다? A는 2개 선택했다. B는요? 0개 선택했다. 이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는 뭐야? 2개의 항 중에 둘 중에 B를 1개만 선택할게요. B를 1개만 선택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A는 1개 선택하고 B도 1개 선택했다.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얘는 뭐냐? 전체 2개 항이 있는데 2개 항 모두 다 2개 다 B를 선택했다. 그럼 A는 0개 선택했고 B는 2개 선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얘는요, 2C이니까 2죠? 2AB. 얘는 2C, 2는 1입니다. 2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 그럼 뭐가 돼? B 제곱이 되겠지. 이거를 다 더한다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A 플러스 B 완전제곱 전개에서 나오는 결과야.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쓴 거야 지금? 이 부분 이항 정리의 형태로 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제곱 말고 세제곱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한 4제곱 정도 가볼게요. 4제곱 정도. 자, A 플러스 B의 완전 4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자, 또 생각을 해봅니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무거워. 해 뜨네? 비가 왔다 갔습니다. 7곳씩 비 온다고 막 안 왔어 아까. 2학년 그 죽일 거야. 안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온다고 씨. 저희는 왔잖아요. 딱 더블에서 있다가 어제 있다 좀 기다리다가 지금 있다. 학원이 와야 될거 아까 이거 버스 다 왔어요. 그냥 멋있게 저기 몇 쪽이야? 48쪽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항 정리 기본 접근부터. 자, 계속 봅니다. 그럼 보시면 알아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 전개를 해볼 거야. 그러면 자, 항이 몇 개를 곱하냐면 하나, 둘, 셋, 4개를 곱하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전체 4개 중에서 뒤에 있는 B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도 선택을 안 할 겁니다. B를. 그럼 누구만 선택했다는 뜻이야? A만 선택했다는 거죠. A를 몇 개 선택했다? 4개. 그럼 A는 4제곱이 돼서 나오겠네요. B는 하나도 선택 안 했으니까 B는 0제곱 되겠죠? 이렇게. 또 4개 중에 이번엔 B를 1개만 선택해 볼게요. 그럼 B를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만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만 선택할 수도 있어.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선택하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A는
세제곱이 되고 b는 1제곱만 나오겠죠. 요렇게요. 그 다음 전체 항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b를 2개만 선택해 볼게. 4c. 그럼 2개만 선택하면 a는 제곱이고 b도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 4개의 항이 있는데 그 중에 b를 3개 선택할게. 그러면 a는 1개, b는 3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마지막 전체 4개 항 중에 4개 다 b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a는 0제곱이고 b는 4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이게 다음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한 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항 정리의 개념이에요. 자, 4C형 몇이에요? 4개 중에 0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1이죠. 여기 남은 거 a 4제곱 이렇게. 그 다음 4C1 4죠. 4개 중에 1개 선택했다. 4 곱하기 a 세제곱 b 이렇게. 4C2는 몇이에요?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 6이죠. a 제곱 b 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 4C3 4C1과 같죠? 4ab 세제곱. 나머지 4C4 4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1가지 1이네. 그럼 b 4제곱만 남겠죠. 이게 바로 뭐야? a 플러스 b 4제곱에 a 플러스 b 완전 4제곱의 전개식이 됩니다. 뭐를 갖고 얘기한 거다? 이항 정리를 갖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를 일반화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거하고 지금 쓴 거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완전 제곱일 때 쓰는 방법, 4제곱일 때 쓰는 방법. 전체 항을 다 전개해서 늘어놓으면 몇 개 있냐? 4개 있어. 그 중에 A만 4개 고를게. B는 하나도 안 고를 거야. 해서 누구 먼저 맞춰도 관계는 없지만 여기 있는 이 숫자하고 여기 있는 이 숫자 둘을 같은 숫자로 계속 보고서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건 뭐야? B를 한 개만 선택했다. 그럼 B를 하나만 선택했으니까 A 세제곱이랑 B 하나 곱한 거. A 세제곱 B 이렇게 되겠죠. B를 2개 선택했다. B 2개 선택했어. 그럼 A는 2개 선택했겠죠. A 제곱 B 제곱. 이런 식으로. 됐어요? 뭔지 모르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자로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몇 번 곱했어? n번 곱했지. 그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전체 n개 중에 b를 한 번도 안 곱했어. 그 얘기는 a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b는 0제곱 곱했다가 되는 거죠. 더하기 전체 n개 중에 b를 하나만 선택해 볼게. 그러면 a n제곱 곱하기 n 빼기 1제곱 곱하기 b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nc2 뭐야? b를 2개 선택하겠다는 거죠. b를 2개 선택했다는 얘기는 a는 몇 개? n 빼기 2개, b는 제곱개 선택됐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쭉 가죠.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갑니다. NCN. N개 중에 N개 다 선택했습니다. 누구를요? B를요. 그럼 A는 하나도 선택 안 했고 B는 N제곱개 되겠죠. 이 표현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항 정리 교재에 써있는 식을 정리해 놓은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얘네들을 보고 합의 개념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그마에 대한 표현이 되는데 시그마에 대한 표현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요. 이항 정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구나. 항이 2개짜리를 완전 제곱 풀었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있다 라는 거. 참고로 이 이항 정리 문제는 지난 수능 문과 16번인가 문제로 나왔어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항 정리 응용하는 문제들.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보시면 문제 중에 막 시그마가 표현된 문제들이 있고 식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문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항 개수의 성질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그마에 대한 표현과
미분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만 여기 있는 증명 내용들을 다 말해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항이 두 개 있을 때 거듭제곱 형태로 쓰여 있는 식들을 전개하는 요령. 뭐야 이거 뭐야? 왜 써 있어?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이런 거 읽을 줄 모르잖아. 이런 거. 시그마. 우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요. 마그마 아니죠? 시그마. 네. 합이라는 뜻이에요. 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 한 번만 볼게요. 그 재밌는 건데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막 이런 걸 또 했었잖아. 우리 영재교육 할 때 여기 1을 딱 쓰고 여기도 1 여기도 1 딱 쓰면 여기 1 둘이 더해서 2 여기는 1 요렇게. 그 다음 요거는 1이고요 둘이 더해서 3 둘이 더해서 3 얘 그냥 1 요렇게. 또 얘 그냥 1 쓰고 둘이 더해서 4 둘이 더해서 6 둘이 더해서 4 여기 1 이렇게 막 썼던 거 기억나요? 이거 이름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 완전 제곱 이 친구들 개수를 나타내요. 순서대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1, 2, 1 이렇게.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 개수들을 의미해요. 전개하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1, 3, 3, 1 이렇게. 그럼 얘네는 뭘 의미하는 거냐? a 플러스 b의 몇 제곱? 4제곱의 개수들을 순서대로 의미합니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얘를 우리가 조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새로운 규칙들 혹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이쪽 단원의 문제들이에요. 파스칼의 삼각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보자면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여기 삼각형 봐봐. 얘하고 얘 요렇게 역삼각형을 딱 그려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 둘이 더한 게 얘랑 같다. 이 둘이 더한 게 얘랑 같다. 여기서 2하고 1 더한 게 뭐랑 같아? 3이랑 같아. 여기 4하고 1 더한 게 뭐랑 같아? 5랑 같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위에 있는 둘을 더한 게 밑에 있는 수와 같다 라는 표현이 파스칼의 삼각형인데요. 이거를 조합의 개념으로 보고 공식화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n과 r로 표현된 부분이에요. 여기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하고 우측에 써주신 요 그림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거 문제 풀다 보면 말이 너무 많아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항 정리에서의 특징, 성질을 다 말하기 위해서는요 시그마 개념과 미분의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이용해서 만드는 거,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의 앞에 있는 개수들을 찾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